당신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수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 동료와 상사와 때로는 가족과도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과연 그 싸움들이 필요했습니까? 이겼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까? 졌을 때 정말 치명적이었습니까? 은퇴한 지금 당신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 양육 문제로, 형제들과 부모 봉양 문제로, 배우자와 일상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기 자신의 늙어감과도 싸웁니다. 하지만 2500년 전 한 전략가는 말했습니다.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의 이름은 손무, 그가 쓴 책은 손자병법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에 관한 책입니다. 손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왜 싸웁니까? 이기면 무엇을 얻습니까? 지면 무엇을 잃습니까? 애초에 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손자병법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병자국지 대사 사생지지존망지도 불가불차랴. 전쟁은 나라의 큰일이니 죽고 사는 땅이요 존재하고 망하는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0대, 70대의 싸움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제한적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에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손자병법을 통해 중장년의 삶의 전략을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것인가? 어떻게 갈등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손무, 최고의 전략가가 던진 인생의 물음.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사람은 손무, 즉 손자입니다. 손자는 누구였는가? 손무는 기원전 544년경 중국 춘추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제나라 출신이지만 오나라로 가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손자병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병법서입니다. 단 13편 약 6,000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전쟁과 전략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에 관한 책이지만 동시에 철학서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것인가를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적을 죽일 것인가 보다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더 중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교본이 아니라 삶의 지혜서입니다.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 손자병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승리보다 안전입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신중한 계산입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이성으로 판단하라. 셋째, 최소 비용의 승리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넷째, 싸우지 않는 승리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전쟁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됩니다. 중장년에게 손자병법이 필요한 이유. 왜 60대, 70대에 손자병법을 읽어야 합니까? 인생의 후반부에도 여전히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싸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지위, 돈, 명예. 하지만 이제는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건강, 존엄,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자병법은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것인가?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일부 지피지기-나의 전장을 아는 지혜.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전략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 먼저 지기,
즉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손자는 말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병력은 얼마나 있는가? 식량은 얼마나 있는가? 무기는 충분한가? 지형은 유리한가?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인생에서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정확히 알라고. 당신의 혈압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혈당은 얼마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은퇴 후 수입은 제한적입니다. 지출은 계속됩니다. 얼마나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셋째, 자신의 에너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안다는 것. 다음은 GP, 즉 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의 삶에서 적은 누구입니까? 실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은 있습니다. 자녀와의 의견 차이, 배우자와의 일상적 마찰, 형제 간의 재산 문제, 이웃과의 작은 다툼. 이것들이 당신의 전장입니다. 지피지기는 이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갈등이 있습니다. 손주 양육 문제로. 당신은 이렇게 키워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피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녀 세대의 육아 방식은 무엇인가? 자녀가 느끼는 압박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승산 계산하기.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승산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묘산이라고 합니다. 사당에서, 즉 신중하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손자는 5가지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도 명분과 대의, 천 시기와 타이밍, 지 환경과 조건, 장 리더십과 능력, 법 조직과 시스템. 이것들을 비교하여 승산을 계산합니다. 승산이 있으면 싸우고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중장년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 형제와 유산 분쟁이 있습니다.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손자의 방식으로 계산해 봅시다. 도 명분이 있는가? 정당한 요구인가? 천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지 법적 환경은 유리한가? 장 당신에게 이 싸움을 끌고 갈 에너지가 있는가? 법 변호사, 증거 등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승산이 없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적을 모르면 손자는 계속 말합니다.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척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감정적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재앙을 부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모든 전략의 기초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 재정, 에너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적을 안다는 것은 갈등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승산을 계산하고 싸울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이제 2부에서는 손자병법의 최고 경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노년의 기술. 손자병법 제3편 모공에서 손자는 최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병 벌모기차 벌교기차 벌병기 하공성. 최상의 용병은 적의 계책을 깨뜨리는 것이요. 그 다음은 적의 외교를 깨뜨리는 것이요. 그 다음은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요. 최하는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무력 충돌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전이굴인지병.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협상으로.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기더라도 많은 병사를 잃고 많은 자원을 소모합니다. 차라리 협상으로 해결하면 양쪽 모두 이익입니다. 둘째, 위신으로. 강한 국가는 싸우지 않아도 적이 굴복합니다. 평판과 신뢰가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지혜로. 적의 계책을 미리 파악하고 무력화하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장년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가족 갈등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기. 가장 흔한 전장은 가족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마찰, 형제 간의 다툼. 여기서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당신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내 말을 안 들어. 화가 납니다. 직접적으로 대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말합니다. 잠깐 멈추라고. 싸우면 무엇을 얻습니까? 설령 이긴다 해도, 즉 자녀가 억지로 당신 말을 따른다 해도 관계는 나빠집니다. 원한이 생깁니다. 진정한 승리입니까?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먼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왜 내 조언을 안 들을까? 자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둘째, 직접적 명령 대신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해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 내 생각은 어때? 셋째, 조건 없이 지지하십시오. 내 말을 들으면 도와줄게 대신. 내 결정을 존중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인 충돌을 피합니다.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자녀는 당신의 조언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전이굴인지병입니다. 배우자와의 일상적 마찰.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 너무 잘 알기에 오히려 갈등이 생깁니다. 작은 습관들이 거슬립니다. 말투가, 행동이 반복되는 패턴이. 매번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하지만 손자는 묻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배우자가 변합니까? 수십 년 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대신 다른 전략을 쓰십시오. 첫째,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람은 원래 이래. 바뀌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면 화가 덜 납니다. 둘째, 피하십시오. 거슬리는 상황 자체를 피하십시오. 배우자가 TV를 크게 틀어서 거슬리면 다른 방에 가십시오. 간단합니다. 셋째, 유머로 풀으십시오. 여보, 또 그러시네 하고 웃으십시오. 진지하게 대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전이굴인지병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재산 분쟁. 더 어려운 문제는 형제 간의 재산 문제입니다. 부모님 유산, 재산 분할, 봉양 비용. 여기서 감정이 개입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더 많이 희생했어. 너는 더 많이 받았잖아. 하지만 손자는 말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하라고. 첫째,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더 많이 했어가 아니라 나는 10년간 월 50만원씩 봉양비를 냈어. 총 6천만원이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둘째, 제3자의 중재를 받으십시오.
형제끼리 직접 대결하면 감정이 격해집니다. 변호사나 가족회의 중재자를 통하십시오. 셋째, 양보하십시오. 이기는 것보다 관계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평생 형제와 원수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왜입니까? 100번 싸우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병사도 잃고 자원도 소모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차라리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분노 관리의 전략.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 관리입니다. 손자는 제12편 화공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불가이노 이흥사 장불가이온 이치전. 군주는 노여움으로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군은 분함으로 싸움을 벌려서는 안 된다. 노가이복희 온가이복열. 노여움은 다시 기쁨이 될 수 있고 분함은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망국불가이복존 사자불가이복생. 망한 나라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분노는 일시적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분노로 인한 행동의 결과는 영구적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의 분노로 평생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 일단 멈추십시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10초만 기다리십시오. 둘째, 깊게 숨 쉬십시오. 심호흡 3번. 이것만으로도 분노가 줄어듭니다. 셋째, 자리를 피하십시오. 잠깐 나갔다 올게. 물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넷째, 이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화내서 무엇을 얻을까? 이 분노가 내일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전략적 양보. 손자병법에서 중요한 개념이 피실격허입니다. 실한 것을 피하고 허한 것을 친다. 강한 곳은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고 승산이 있는 곳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중장년의 삶에서 이것은 전략적 양보를 의미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양보하십시오. 자존심이 걸린 사소한 문제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은 양보하십시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건강, 가족의 화목, 내면의 평화. 이것들은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가족 갈등에서는 직접 대결 대신 이해와 존중으로, 배우자와의 마찰에서는 받아들임과 유머로, 형제 간 분쟁에서는 객관적 계산과 양보로, 분노를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양보하십시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모든 싸움을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십시오. 이제 3부에서는 전략적 후퇴와 평화의 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3부 결론 전략적 후퇴와 평화의 완성. 손자병법은 승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도, 때로는 항복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후퇴. 제11편 구지에서 손자는 여러 종류의 지형과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는 사지, 즉 죽음의 땅도 있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곳, 탈출할 수 없는 곳. 여기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미리 후퇴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이 보이면 자존심을 버리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략적 후퇴라고 합니다. 겁쟁이의 도망이 아닙니다. 현명한 전략가의 선택입니다. 중장년의 삶에서 전략적 후퇴는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에서의 후퇴. 자녀가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반대하며 관계를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후퇴하며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손자는 말합니다. 후퇴하라고.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통제하려 하면 둘 다 망가집니다. 대신 후퇴하십시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를 믿는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후퇴입니다. 사회적 지위에서의 후퇴. 은퇴 전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다. 관리자였을 수도, 전문가였을 수도, 사업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했고 당신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더 이상 그 지위가 없습니다. 예전 후배들이 이제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모임에서 당신의 발언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는 30년 경력의 전문가야. 내가 이 분야를 개척했어. 하지만 손자는 말합니다. 후퇴하라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 당신은 은퇴자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건강에서의 현실 수용. 가장 어려운 후퇴는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할 수 없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 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병이 악화됩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산에 오르는 대신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마라톤 대신 가벼운 조깅을 하십시오. 밤샘 작업 대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것이 전략적 후퇴입니다. 평화의 완성. 손자병법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고선 용병자 구린지병 이비저냐.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되 싸우지 않는다. 최고의 장군은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평화입니다. 가족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 세상과의 평화. 어떻게 이것을 달성합니까? 가족과의 평화. 가족과의 평화는 어떻게 만듭니까?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해. 배우자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런 기대를 버리십시오.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둘째,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계속 붙들고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는 더 어렵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평화를 찾습니까? 첫째, 과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멈추십시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10년 후에는 만약 이렇게 되면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도 실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세상과의 평화.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좋은 사람이 고생합니다. 이것에 분노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 대신 수용을, 불평 대신 감사를, 저항 대신 순응을. 이것이 평화입니다.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전략적 후퇴는 지혜입니다. 고집은 어리석음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평화가 궁극적 목표입니다. 가족과 자신과 세상과의 평화.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손자병법을 통해 중장년의 삶의 전략을 배웠습니다. 손자가 2500년 전에 한 말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피지기입니다. 자신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둘째, 부전이구린지병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셋째, 전략적 후퇴입니다. 필요하면 물러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넷째, 평화의 추구입니다. 승리보다 평화가 궁극적 목표입니다. 다섯째, 감정 통제입니다. 분노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손자병법은 전쟁의 책이지만 역설적으로 평화의 책입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손자의 가르침입니다. 60대, 70대가 된 지금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것도 얻을 것도 이길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가족과의 평화로운 관계,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마음, 세상과의 평화로운 공존.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현명하게 싸우지 않고 이긴 경험은 무엇입니까? 혹은 손자병법의 가르침 중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사상가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자가 말한 그 최고의 전략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불필요한 싸움 없이 평화로운 승리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